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김광현 65세입니다. 제가 이런 사연을 직접 쓰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이번에는 청소 대행 서비스에서 만난 그녀와 있었던 복잡한 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33세에 이혼한 뒤 줄곧 혼자 지내왔어요. 아이도 없었고 가족과의 인연도 옅어서 나이를 먹을수록 외로움은 더 깊어졌죠. 젊었을 때는 일만 보며 살았는데 은퇴한 지 3년이 지난 지금은 매일이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 신문을 보고 마트에 장을 보러 가고 TV를 보다가 술을 마시고 잠드는 이 단조로운 반복에 가끔은 견디기 힘들 때도 있어요. 특히 밤에 혼자 침대에 누우면 옆에 아무도 없다는 쓸쓸함이 가슴을 찌릅니다. 성욕이요? 당연히 있죠. 이 나이에도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여자 복이 많았어요. 지금은 혼자 해결하거나 가끔 유흥업소에 가는 걸로 버텨왔습니다. 단골 가게도 있었고요. 젊은 여자애들이 오빠 오늘도 멋져요. 라고 말해주지만 그게 연기라는 걸 알아도 한동안 마음이 따뜻해지거든요. 하지만 몸의 욕구는 채워져도 마음의 갈증은 해소되지 않아요.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날마다 강해졌습니다. TV에서 보는 중년 부부들이 부러워 한숨을 쉬기도 하고요. 나도 저렇게 나이 들 수 있다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제 방은 제 마음처럼 엉망이었습니다. 주방에는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옷은 의자 등받이에 걸려 있고 책이나 잡지는 테이블 위에 널려 있고 바닥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청소기를 돌린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였죠. 뭐 아무도 안 오는데 괜찮겠지 하고 방치했는데 그런 생활에도 한계가 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주방에서 바퀴벌레를 발견했어요. 허둥지둥 살충제를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고 그 사이에 바퀴벌레는 사라졌죠. 이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이런 생활 더는 안 되겠다 싶으면서도 청소를 시작할 기운은 나지 않더군요. 그때 서울에서 일하는 조카 민준이가 출장 때문에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민준이는 똑똑해서 대학 졸업 후 서울의 큰 회사에 취직했죠. 마지막으로 만난 건 2년 전 설이었어요. 초인종이 울리고 문을 열자 거기에는 정장 차림의 민준이가 서 있었어요. 30살이 된 민준이는 훌쩍 어른이 돼 있었죠. 삼촌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밝게 인사하는 민준이에게 저는 속으로 당황했습니다. 이 엉망진창인 방을 보게 될까 봐요. 아니나 다를까 현관문을 연 순간 민준이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삼촌, 이 방 언제부터 청소 안 했어요? 민준이는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요즘 좀 바빴어서. 변명 같은 말을 했지만 은퇴한 몸에 바쁘다는 말은 공허하게 들렸죠. 민준이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방을 둘러보더니 테이블 위에 먼지를 손가락으로 훑어 보였어요. 이러면 건강에 안 좋아요, 삼촌. 혼자 살다 보면 이런 일 흔하긴 하죠. 이 말에 조금 위안을 얻은 것 같았어요. 조카는 저를 다그치는 대신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줬거든요. 사실 제 동료도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청소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고 나서 생활이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민준이가 말했어요. 청소 대행 서비스를 TV 광고에서 본 적은 있었지만 제가 이용하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죠. 아니 뭐 남한테 청소를 맡기다니 너무 창피해라고 거절했어요. 그러자 민준이는 진지한 표정으로 삼촌 이건 남의 일이 아니에요.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건강을 해쳐요. 라고 말하려다 잠시 말을 멈추고 이렇게 있으면 여자도 안 꼬여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이 묘하게 마음에 박혔어요. 정말 이대로는 아무도 가까이 오지 않겠지 생각하니 갑자기 쓸쓸함이 밀려왔죠. 알겠다, 알겠어. 그럼 한번 써보지 뭐 마지못해 승낙했어요. 그날 밤 민준이는 저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주면서 청소 대행 서비스 앱을 다운로드 해줬습니다. 이 서비스 평이 정말 좋아요. 클린 라이프라는 회사인데 직원 교육도 잘 돼 있고
보안도 안심할 수 있어요 라고 민준이가 설명했어요. 앱을 여니 여러 요금제가 나왔어요. 시니어 응원 요금제라는 것도 있어. 민준이는 그걸 추천해줬죠. 이걸로 하면 요금도 좀 싸고 정기적으로 오니까 방이 다시 엉망이 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요금을 보고 잠시 망설였지만 민준이가 워낙 적극적으로 추천해서 주 1회 정기 요금제를 신청하기로 했어요. 예약 화면에서 날짜와 시간을 고르고 특기사항에 처음 이용해봐서 조금 불안합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다음날 클린라이프에서 메일과 전화가 왔어요. 고객님 처음 이용하시는 거라 걱정되시죠? 베테랑 직원분께서 방문하실 겁니다 라는 여성의 목소리에 조금 긴장이 풀렸어요. 민준이는 다음날 아침 일찍 돌아갔지만 다음에 올 때는 깨끗한 방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죠. 예약한 날 아침부터 안절부절못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 집에 온다는 사실에 긴장과 기대가 뒤섞였죠. 뭘 입을까 고민하다가 결국 깔끔한 카라티에 청바지라는 평소 복장으로 맞이하기로 했습니다. 약속 시간 10분 전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그곳에 유니폼을 입은 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클린라이프의 박미선입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그녀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명찰에는 박미선이라고 쓰여 있었죠. 42살 정도? 저보다 23살은 어렸지만 차분하고 성숙한 분위기의 여성이었어요. 단정한 얼굴과 날씬한 몸매, 직업 때문인지 움직임은 민첩하고 군더더기가 없었죠. 솔직히 말하면 처음 만난 순간부터 이성으로 의식해 버렸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김광현입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조금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죠. 미선 씨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방에 들어와 먼저 전체를 둘러봤어요. 부끄러워서 얼굴이 화끈거렸죠. 여자한테 이렇게 어질러진 방을 들키다니. 고객님 먼저 전체 상태를 확인한 후에 어디부터 시작할지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미선 씨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그녀의 눈에는 혐오감이나 놀라움 없이 그저 담담하게 일을 해야 할 대상으로 방을 보고 있었죠. 그 태도에 조금 안심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라고 묻자 미선 씨는 다정하게 웃으며 괜찮아요. 이게 제 일인데요. 고객님께서는 평소처럼 편하게 계세요. 모르는 게 있으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말하며 그녀는 준비를 시작했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장갑을 낀 뒤 가져온 도구를 꺼냈죠. 그녀의 빈틈없는 움직임에서 프로의식이 느껴졌어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미선 씨는 먼저 주방부터 손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TV를 보는 척하며 슬쩍슬쩍 그녀가 일하는 모습을 훔쳐봤어요. 일솜씨에 감탄하면서도 가끔씩 보이는 진지한 옆모습에 넋을 잃기도 했죠. 이 나이에 뭘 하는 건가라고 스스로에게 타일렀지만 젊었을 때의 설렘과 비슷한 감정이 가슴속에 피어나는 걸 느꼈습니다. 미선 씨가 오기 시작하고 한 달이 지났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오는 그녀는 제 생활 속에서 특별한 사건이 됐죠. 방은 눈에 띄게 깨끗해졌고 기분도 밝아졌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눈부시게 느껴지고 공기도 신선하게 느껴졌죠. 이상하게도 미선 씨가 오기 전날에는 저도 조금씩 정리를 하게 되더군요. 너무 지저분하게 보이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이었을까요? 요즘 조금씩 정리하고 계시네요. 라는 미선 씨의 말에 마치 초등학생이 선생님한테 칭찬받은 것처럼 기뻤습니다. 점점 그녀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고 대화를 늘려가려고 노력했어요. 쉬는 시간에는 차를 내어주며 잠시 이야기를 나누게 됐죠. 미선 씨는 예전에 회사에 다니다가 회사가 망하면서 청소 대행 일을 시작했다고 해요. 이혼한 경험이 있고 대학생 아들이 한 명 있다고 했습니다. 주말에는 영화를 보거나 요리 교실에 다닌다고 했고요. 고객님은 혼자 사세요? 라고 그녀가 물었을 때 왠지 모르게 가슴이 설렜습니다. 아, 30년이 넘었지. 애도 없고라고 답하자
그녀는 조금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러셨군요. 저도 아들이 있는데 벌써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가버려서 가끔 전화나 오는 게 전부라 많이 쓸쓸해요. 공통점을 찾은 것 같아서 대화가 더 즐거워졌어요. 서로의 취미나 좋아하는 영화, 요리 이야기도 했죠. 미선 씨는 의외로 옛날 영화를 잘 알고 있어서 제가 젊었을 때 본 작품들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너무 기뻤습니다. 고객님, 영화 좋아하시는군요. 저도 정말 좋아해요. 다음에 재밌는 영화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이런 말에 다음 만남이 더 기다려졌습니다. 미선 씨가 오기 시작하고 석 달이 지났어요. 그녀를 생각하는 시간이 늘었고 밤에도 그녀의 얼굴이 떠올라 잠 못 이루는 날도 있었죠. 이게 사랑인가? 하고 혼란스러운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물론 그녀는 매력적인 여성이죠. 하지만 저는 그저 담당 직원이 나이 많은 고객일 뿐입니다. 이런 관계를 넘어서는 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감정은 억눌러지지 않았죠. 유흥업소에 가는 횟수도 줄었고 가더라도 만족하지 못하게 됐어요. 젊은 여자들의 연기 같은 말보다 미선 씨의 자연스러운 대화가 더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어느 날 미선 씨가 오기 전에 평소보다 더 공들여 몸단장을 하는 저 자신을 발견하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마치 첫 데이트를 앞둔 고등학생 같았죠. 그런데 그날 미선 씨는 조금 지쳐 보였어요. 평소보다 말이 적었고 움직임에도 활기가 없었죠.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묻자 그녀는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죄송해요. 좀 개인적인 일인데 아들이 취업 준비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해서 밤늦게까지 통화했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아드님도 힘든 시기겠네요. 라고 말하면서도 저는 속으로 내가 그녀의 고민을 들어줄 수 있다면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괜찮으시면 이야기해 보세요. 제가 젊었을 때 인사과에 있어서 취업에 대해선 조금 조언해 드릴 수도 있거든요. 미선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윽고 조금씩 아들의 취업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요즘 취업이 얼마나 힘든지 하고 싶은 일이 뭔지 모르겠다고요. 저는 예전 경험을 떠올리며 처음부터 완벽한 직장을 찾을 필요는 없다. 일단 사회에 나와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조언 같은 말을 해줬습니다. 미선 씨는 제 말을 진지하게 듣더니 고마워요. 이렇게 이야기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정말 힘이 되네요. 라고 말해줬죠. 그녀의 미소에 제 마음은 더욱 그녀에게 이끌렸습니다. 그때 제가 조금만 더 자제심이 있었다면 그 뒤에 일어난 일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여름이 시작될 무렵 더운 날 미선 씨가 청소를 하러 온 날은 에어컨이 고장 나 있었어요. 아, 괜찮아요. 이런 일은 익숙해요. 라고 말하며 그녀는 땀을 흘리면서도 열심히 청소를 해줬습니다. 저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가구를 옮기는 걸 거들었죠. 아, 거긴 제가 할게요. 라는 그녀를 굳이 말리고 괜찮아. 이런 건 남자가 해야지라며 무거운 가구를 들어 올렸습니다. 젊을 때보다 힘은 빠졌지만 아직 체력에는 자신 있었거든요. 일이 끝났을 때쯤에는 둘 다 땀으로 범벅이 됐어요. 특히 저는 오랜만에 힘쓰는 일을 해서 셔츠가 땀으로 축축했죠. 고생하셨어요. 시원한 차 드릴게요. 라고 말하며 미선 씨는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시원한 보리차를 마시며 쉬고 있는데 그녀가 손수건을 꺼냈어요. 고객님, 땀을 너무 많이 흘리셨네요. 닦아드릴까요? 라고 그녀는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한순간 이성을 잃을 뻔했죠. 여성에게 그런 말을 들어본 게 몇십 년 만인지 거절할 이유도 없이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제 이마와 목덜미에 땀을 정성스럽게 닦아줬죠. 그 다정한 손길에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그녀의 향기가 코를 스치고 가까워진 거리에 숨이 막힐 것 같았죠. 순간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놀란 표정의 그녀 눈을 바라보며 미선 씨, 당신이 너무 신경 쓰여서 견딜 수가 없어요. 라고 목소리를 떨며 말했죠. 그녀의 얼굴이 빨개지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고객님, 저는 일 때문에 온 건데요. 그녀의 말보다 제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그녀의 어깨를 잡고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죠. 그만하세요 라고 그녀는 힘없이 말했지만 제 마음은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미선 씨, 나는 진심이야. 나이 차이 따위 신경 쓰지 않아. 당신이랑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져. 그녀는 난감한 표정으로 몸을 조금 뒤로 뺐습니다. 이런 일은 회사 규칙상. 그 말을 자르며 저는 그녀에게 입을 맞췄어요. 처음에는 저항하던 그녀였지만 점점 그 힘이 약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미선 씨. 다시 그녀의 이름을 불렀죠.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고객님, 저는 이라고 말하다 멈췄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체념한 듯 그리고 무언가의 몸을 맡기려는 듯한 표정을 지었죠. 이건 잘못된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도 그녀의 손은 제 등에 감겨왔어요. 혼란스럽고 외로움에 더러워진 제 마음과 몸을 깨끗이 해줄 수 있는 건 그녀밖에 없다고 생각했죠. 오랜만에 남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미선 씨, 이제 안 보낼 거야. 저는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그 말에 그녀의 몸이 살짝 떨리는 걸 느꼈어요. 두려움 때문인지 흥분 때문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제 열정은 멈출 수 없었죠. 그녀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점점 제 열정에 이끌리는 듯 그 순간에 몸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님.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죠. 이건 잘못됐어요 라는 말과는 다르게 그녀의 몸은 저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체념과 욕망의 경계에서 흔들리는 듯 보였죠. 광현이라고 불러줘. 저는 그녀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녀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섞여 있었어요. 광현 씨,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제 귓가에 속삭였죠. 광현 씨, 안에 쌓인 게 많으시죠? 그 쌓인 것 깨끗하게 해드릴게요. 그 말은 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마지막 한 방이었습니다. 속삭이듯 귓가에 말해준 그 순간 제 몸은 이미 제 것이 아니었어요. 열정의 몸을 맡겨 저는 그녀를 침대에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침대에 누워있는 그녀의 모습은 연약하고 가냘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제 욕망을 따랐고 그녀 위로 몸을 덮쳤습니다. 그녀는 침대 모서리를 꽉 쥐고 눈을 감고 있었죠. 가끔 작은 한숨과 그만해요, 저 이래야 해요 라는 말이 새어 나올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저항도 점점 약해졌고 이윽고 그녀 역시 제 열정에 응해주기 시작했어요. 땀으로 흠뻑 젖은 채 숨 막히게 서로를 탐했습니다. 빛의 각도 때문에 그녀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 순간도 있었죠. 그건 다행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제 안의 욕망이 폭발하는 와중에도 그녀의 눈에는 체념과 공허한 빛이 떠올랐다는 걸 나중에야 떠올렸으니까요. 열정이 식은 후 방은 고요함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옷을 정리했죠. 그 침묵이 아프도록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그녀의 근무 시간은 한참 지났더군요. 평소 같으면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돌아갈 시간이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미선 씨라고 말을 걸려던 저에게 그녀는 작게 고개를 저었어요. 저 이제 갈게요. 오늘 일은 말을 찾으려는 듯 그녀는 잠시 멈췄습니다. 잊어주세요. 그저 약한 순간이었을 뿐이에요. 그녀의 얼굴에는 후회하는 기색이 뚜렷이 보였습니다. 그 표정을 보고 저도 순식간에 현실로 돌아왔어요. 그녀에게 나는 그저 나이 많은 고객일 뿐이구나. 그 사실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죠. 회사에는 말하지 말아줘라고 애원하는 저에게 그녀는 아무 대답 없이 떠나버렸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이상하게 쓸쓸하게 울렸죠. 그날 이후 미선 씨에게선 연락이 없었습니다. 몇 번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죠. 회사에 문의했더니 박미선 담당자는 다른 지역으로 옮겼습니다 라는 사무적인 답변이 돌아왔어요. 새로운 담당자가 오게 됐고 미선 씨와는 다시는 만날 수 없었습니다. 새로운 담당자는 50대 여성인데 정말 성실하게 일을 해줘요. 하지만 그날의 따뜻함이나
마음의 설렘은 더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몇 달이 흘렀어요. 겉으로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일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청소 담당자도 열심히 해주지만 미선 씨처럼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아요. 가끔 그날 오후를 떠올리곤 합니다. 그녀의 체온, 향기, 그리고 마지막에 보여준 슬픈 표정. 한순간의 쾌락을 얻은 대신 저는 소중한 걸 잃어버린 것 같아요. 어느 날 마트 앞에서 우연히 미선 씨를 봤어요. 그녀는 저를 발견하자마자 시선을 피하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마음에 날카로운 아픔을 느꼈죠. 어이 광현이 오랜만이네. 동네에 사는 오랜 친구가 말을 걸었어요. 아, 영철이 잘 지내지? 라고 답하면서도 제 시야 한 구석에서는 미선 씨의 뒷모습이 멀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요즘 얼굴이 좋아졌네. 뭐 좋은 일 있어? 영철이는 웃으며 말했어요. 뭐 딱히. 라고 쓴 웃음을 짓는 저. 마음속으로는 좋은 일은커녕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문득 들른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고 투명한 하늘 아래서 저는 제 행동을 되돌아봤어요. 그녀를 향한 억지스러운 태도, 제 욕망만 채우려 했던 이기심. 그때 만약 조금이라도 멈춰 서서 생각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녀에게 그날은 대체 뭐였을까요? 단순히 약한 순간이었을까? 일을 잃을까 두려워 타협했던 걸까? 아니면 저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이 있었던 걸까? 답은 영원히 알 수 없을 거예요. 다만 확실한 건 제 이기적인 욕심이 그녀의 마음에 상처를 남겼다는 거죠. 채워진 건 저뿐이고 그녀는 치욕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조카 민준이에게 전화가 온 건 그런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을 때였어요. 삼촌 잘 지내? 청소 서비스는 괜찮아? 방 깨끗해졌지? 민준이는 연달아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응, 방은 깨끗해졌지. 고맙다. 최대한 밝게 대답했어요. 다행이다. 다음에 서울 가면 한번 보여줘. 아, 맞다, 삼촌. 최근에 동네에 결혼정보업체에서 시니어 전용 미팅 파티 한다고 들었어. 한번 참가해 보는 건 어때? 민준이의 제안에 저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민준이는 제가 저지른 실수를 모르죠. 그리고 지난주에 번화가에서 미선 씨를 다시 만났어요. 이번엔 그녀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고객님 잘 지내셨어요? 아, 미선 씨, 잘 지냈어요? 혹시 일 바꾸셨어요? 네, 지금은 간병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녀는 그날은 우리 둘 다 약한 순간에 진 것 같아요. 다 지난 과거의 일인데요. 뭐라고 말하며 웃었어요. 그 미소에 조금 구원받은 기분이었죠. 환갑이 넘은 나이. 아직 인생은 계속됩니다. 새로운 청소 담당자와는 적절한 거리를 두고 있고 제 마음도 조금씩 정리되고 있는 것 같아요. 늙는다는 건 때때로 쓸쓸한 일이지만 그 현실과 마주하는 게 남은 시간을 더 풍요롭게 만들지도 모르죠. 요즘은 미팅 파티에 대해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황혼기를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말고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독과 맞서 싸우면서도 누군가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겼으면 해요.